나마스카.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그 사회순환론에 대한 얘기를 이제 계속하려고 하는데요. 사회순환론이라는 것은 그 인류가 오랜 역사를 통해서 그 어떻게 변화하고 역사를 발전시키면서 그 순환해 갔는가를 이제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이것은 그 프라우트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이론이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그 재미있는 이론이기도 한데요. 어, 인류는 이제 대략 그 100만 년 이상을 살았고, 사실은 그 대부분의 시간, 99% 이상, 거의 99만 년 이상을 사실 동물들로부터 큰 차이가 없는 이제 그런 정도의 그 수준의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시간을 구석기 시대라고 이제 칭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보면은, 지난번에 말한 이제 그 네 가지 그 계층, 수드라, 그리고, 크샤트리아, 비프라, 바이샤, 우리말로 하면은 노동자, 그 다음에 이제 크샤트리아는 무사적인 계층, 그 다음에 이제 바이샤는 이제 그 상인 계층, 그리고 비프라는 이제 지식인 계층이라고 이제 그렇게 그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사실 사람들이 수드라적인, 그러니까 노동자적인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삶 자체가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죠. 국가라든가 이런 사회가 복잡하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서 국가라고 할 만한 게 생긴 건 사실 만 년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99만 년 이상은 인류는 이런 국가를 성립시키지 못하고 살았어요. 굉장히 작은 단위의 그 부족 생활을 했겠죠. 아마 몇십 명, 크게 봐도 몇백 명을 넘지 않는 이제 그런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 부족 생활의 특징은 모든 사람이 사회를 유지하고 삶을 지속하는 것에 다 같이 기여하고 협력해서 같이 나눠 먹는 이제 그런 시기와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스는 이제 그런 시기를 원시공산제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원시적으로 공동 소유를 하는 이제 그런 시기라고 했죠. 이제 그런 표현이 또 크게 모순된 건 아니지만, 프라우트에서는 이제 그 시기를 그 수드라적인 그 사회라고 말합니다. 수드라적인 그 삶의 시기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노동자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크게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나누어지지가 않았죠. 인류의 삶은 크게 수렵, 그러니까 뭔가 사냥해서 이제 그 음식을 획득하는 거하고 채집, 이렇게 과일이나 곡식을 따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채집을 하고 많은 남성들이 사냥을 하고 때로는 남자와 여자 같이 채집을 하고. 실제로는 사냥보다는 채집이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과일이나 곡식을 따먹는 게 많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훨씬 쉬우니까요. 사냥이라는 건 사실 실제 보면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오늘날에는 무슨 사냥을 취미로 총을 들고 이렇게 재미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때 당시에는 총 같은 것도 없고 사실 사람이 맨손으로 토끼 한 마리만 잡으려고 그래도요 굉장히 어려워요. 시골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뛰어가는 토끼 한 마리를 잡는 것은 혼자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여러 명이 토끼를 에워싸고 잡아도 겨우 한 마리를 잡을까 말까. 우리가 동네에서 길고양이, 어쩌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기도 하지만은 한번 먹는 모습이 예뻐서 한번 쓰다듬어 주고 싶어도 사람을 무서워하는 길고양이는 절대로 사람의 손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제 사람의 손을 친근하게 느끼는 굉장히 인간 친화적인 고양이들도 있죠. 그건 아마도 어려서부터 사람 손을 탔기 때문에 사람 손이 위험하지 않다는 걸 알겠지만은, 대부분의 야생동물들은 사람을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멀리서 먹이를 줄 때만
와서 받아먹고 잽싸게 그 도망을 가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것처럼 사냥은 옛날부터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사실 그 사냥보단 수렵에 주로 의존했고, 어쩌다 사냥을 해서 큰 짐승을 잡을 때는 그 부족 공동체 구성원들이 대부분 이제 그 대부분의 남자들이 같이 나가서 참여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멧돼지 같은 걸 하나 잡을 땐 굉장히 어려웠겠죠. 멧돼지 같은 걸 잡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겠지만은 여러 남자들이 그걸 둘러싸서 창과 같은 그런 석기 시대의 그런 돌로 된 도구를 사용해서 먼저 그 멧돼지의 그 몸에 명중시키고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멧돼지를 잡았을 때 보통 가장 맛있는 부위, 또는 조금 더 많은 양을 가지는 그 정도, 그 정도였을 뿐이지, 지금과 같은 압도적인 차이,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나뉘는 그런 압도적인 차이는 거의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냥을 해서도 거의 균등하게 분배하고, 수렵을 통해서도 거의 균등하게 분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드라로서 노동자 계층으로서 이제 참여하는 이제 그런 식이었죠. 쉽게 말하면 이게 거의 인류 역사의 그 99만 년 그 이상의 그 시기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게 바로 그 대략 10,000년에서 뭐 넉넉 잡아서 한 12,000년 전으로 지금 그 추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신석기 혁명의 그 시기라고 하죠. 이때 이제 인류가 처음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서, 그 전까지는 돌아다니면서 과일이나 곡식을 채집을 했지만은 이제 의도적으로 한 지역에서 경작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대규모의 사회가 가능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농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사람들은 몇 달 이상의, 때로는 1년 정도의 먹을거리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개인의 힘으로나 몇십 명의 힘으로는 어려운 큰 사회 집단을 요구했던 것이죠. 당연히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 사회를 통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서 점점 사회 집단이 커지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규모의 사회가 형성이 되죠. 간단하게 농사를 짓는 것은 뭐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은 이제 그 물을 다루는 저수지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보통 수천 명 이상의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대규모의 농사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할 수가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에 가면 그 저수지를 하나 만드는 것은 보통 뭐 공공기관에서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돼서 하게 되죠. 그걸 마을 사람들이 저수지를 만들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점점 큰 사회를 이뤄갈 때 그 사회에서 주도권을 처음으로 잡게 되는 게 바로 이제 그 크샤트리아 계층, 이제 무사적인 성향의 사람이죠. 좀 용감하게 되고, 왜냐면은 옛날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그 평화롭고 질서 정연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법이나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갈등이 생기면은 결국은 이제 무력으로 싸울 수밖에 없죠. 뭐 개인적으로 뭐 옆 사람과 싸우기도 하지만은 어떤 집단 규모의 싸움이 일어날 때는 결국 거기서 그 전체적인 집단 성원의 의지를 이끌어갈, 투지를 불태우게 하고 의지를 이끌어가게 하는 이제 그런 성향의 그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좀 강하고 그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향, 이런 무사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최초의 사회에서 지도자로 나서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웃 부족과, 옛날에는 부족 간의 그 싸움이 흔했죠. 왜냐하면은 사냥을 하다가도 점점 더 동물들이 이제 많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동물들이 많은 곳을 찾아서 이동한 여러 개의 부족들이 결국 그 지역의 지배권을 가지고 충돌을 하거나, 특히 대규모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강이 가장 중요한데, 물을 통제할 수 있는 그 힘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려면 그 강의 사용권을 장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강을 두고 옛날에는 큰 전쟁이 일어났죠. 우리나라도 삼국시대부터 한강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고구려 신라 백자 세 나라의 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결정적인 그 요인이 됐던 것처럼, 그 물을 통제할 수 있는 사회. 그러면은 그 강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데는 보통 적어도 수천 명 이상의 그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전쟁을 주도할 수 있고 조직적으로 전쟁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그 전략가가 필요했던 거죠. 그처럼 전쟁에 능한, 전쟁에 특화된,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장서서 싸워나가게 되는, 육체적으로도 강하고 정신적으로도 매우 용감한 그러한 계층의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크샤트리아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 이런 그 크샤트리아 계층의 사람들이 주로 뭘 하냐면, 지난번에 잠깐 말했지만은 주로 직업을 선택할 시기에 사관학교에 가는 사람들 대표적이죠. 육해 공군 사관학교. 사관생도들은 그 제복도 참 멋있고요. 뭐 대체로 그 성격도 용감하고,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강하고, 국가를 지킨다는 것, 국방을 담당한다는 거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그 엄청난 교육비와, 실제로 사관생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생활비와 용돈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그 사관생도들은 따로 알바를 할 필요가 없죠. 뭐 과외를 하거나 무슨 알바를 하지 않아도 용돈까지 다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공부와 훈련에만 그 집중을 할 수 있는 그 예비 장교로서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군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사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한다면, 사관생도들은 대체로 젊을 때는 아주 그 순수하고 충성심이 강하고 정말 유능한 그런 장교인 경우가 많죠. 근데 점점 계급이 올라가면서 고위 장교가 됐을 때, 보통 위관급, 그러니까 소위 중위 대위의 위관급 장교 시절까지는 큰 부정부패에 휩싸이지 않아요. 무슨 큰 권한이 없잖아요. 어떤 전체 그 부대를 통솔하거나 사단을 통솔할 정도의 그런 큰 권한이 없잖아요. 근데 보통 영관급에 올라가면서 이제 중요한 지위가 맡겨졌을 때, 우리나라도 참 옛날부터 어떤 그 군인들이 정치에 개입을 하거나, 군인들이 많은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부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전체 인류 역사를 통해서 많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현상들이죠. 그러니까 사관학교를 졸업한 초급 장교들, 젊은 장교들은 참 멋있고 용감하고 국가와 사회를 지키는 거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여성과 약자를 지키는 거에 큰 자부심을 느끼는 아주 멋있는 그런 군인들이 많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점점 영관급 또는 장군, 뭐 스타가 된다 그러죠. 별을 달게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보직을 맡게 되면서 간혹 그 부정부패로 언론에, 매스컴에 나와서 그 뭐 검찰에서 수사를 받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런 그 크샤트리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그 명예를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부정부패 사범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을 아주 그 끔찍하게, 심지어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로 여겨서 그 자살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간혹 그 보도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그 크샤트리아적 성향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그럼 군인에 적합한 사람인데 그럼 이 사람들만 크시아트리아적인 사람들이야? 그건 아니에요. 야, 사관생도가 뭐 전체 인구에서 얼마나 되겠어요? 이렇게 적은 비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 전 인류가 그 네 가지 그 성향으로 나뉘는데 이런 무사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사관학교에 갔을 때 아주 인생이 잘 풀리죠.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 없이 그런 거에 고민 없이 사람들의 존중과 부러움을 받으면서 아주 그 삶의 초반기 젊은 시절을 아주 멋있게 출발하는 경우가 많고요. 비슷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경찰대학. 경찰대학도 아주 요즘 뭐 인기가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찰대학은 뭐 거의 스카이대학 못지않은 그렇게 높은 그 인기를 누렸고 커트라인도 높죠. 지금도 상당히 그 인기가 많은 그런 대학 중에 하나죠. 이런 것처럼 치안을 유지하고 경찰도 넓게 보면은 군인에 포함되기도 하죠. 경찰을 공식적으로 이제 군인에 포함하는 이제 뭐 그런 나라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라는 것은 국가가 가진 합법적인 폭력이죠. 그러니까 개인 간의 무력 충돌이 일어났을 때 국가가 개입해서 합법적으로 그 힘을 통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치안이죠. 경찰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 크샤트리아 계층의 사람들이 굉장히 그 적합합니다. 그래서 경찰들 보면 참 그 멋있는 분들이 많죠. 정말 역시 그 사회에 봉사하고 범죄자들을 잡고 심지어 뭐 조폭이나 뭐 소매치기나 이런 사람들과 격투 끝에 체포하는 경우가 그 종종 보도가 되죠. 이런 게요 성향에 안 맞는 사람들은 정말 못합니다. 그 칼 들고 있는 소매치기 내 눈앞에서 그걸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경찰대학에서 또는 그 경찰로 지망을 해서 그런 훈련을 받고 보통 육체적으로 강하고 상당히 무술 유단자들이 많죠. 실제로 경찰 중에 특히 강력계 형사들은 대부분 무술 유단자가 아니면 그 직책을 맡을 수가 없죠. 이런 것처럼 경찰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또한 대표적으로 크샤트리아 그 계층 중에 하나입니다. 이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오늘날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이런 스포츠 스타 선수들, 운동 선수들 이런 경우도 이런 그 무사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인류 사회가 이런 스포츠를 즐기기 전에는 그냥 전쟁을 했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충돌하게 되면은 그런 정쟁을 하게 되는데 인류 역사가 발전하면서 이런 전쟁을 해서 승패를 결정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딱 규칙을 정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서로 간의 승패를 결정하는 게 그렇게 되면 최소한 죽지는 않잖아요. 물론 그 졌을 때의 그 열등감은 있죠. 졌을 때의 그 좌절감은 있지만은 실제로 그 우리 신체가 훼손되거나 죽지를 않으니까 인류가 고안하는 것이 이 스포츠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스포츠는 과거의 전쟁 못지않게 인간을 열광시키죠. 그 축구 경기 하나 이겼을 뿐인데 그 기쁨은 국가가 전쟁에서 이긴 것 못지않은 그런 전 국가적인 축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월드컵에 우승했을 때 주로 남미 국가들에서 벌어지는 그 축제를 보면요, 마치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것처럼, 세계대전에서 우승한 것처럼 어마어마한 축제가 벌어지죠. 사실상의 정신적으로는 세계대전이죠. 여기서 어느 나라가 가장 강한가? 사실 그 월드컵에 우승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명예밖에 없어요. 우승컵. 그 컵 하나가 얼마짜리가 되겠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컵 하나 갖자고 그 몇만 원짜리 컵 하나 갖자고 싸운 게 아니죠. 그 컵이 상징하는 명예, 세계 최고, 세계 최강이라는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굳이 전쟁을 하지 않고 상대방을 다 죽이는 살육을 하지 않고 스포츠를 통해서 승패를 결정하고 명예를 얻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운동선수에 접합하는 것도 역시 크샤트리아 계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운동 선수들, 스포츠 선수들 억대 연봉. 사실 뭐 요즘 특히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뭐 연봉이 수백억 대죠. 우리나라에 이미 그 박찬호 선수나 우리나라 한국의 선수들도 그 미국에 진출해서 수백억 대의 연봉을 받기도 했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사실. 그냥 운동을 잘한다는 거 하나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옛날 원시시대 때는 그냥 전쟁터에 나가서 그 용맹을 떨쳤지만은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정해진 규칙 안에서 스포츠를 통해서 이렇게 그 명예를 얻는 이런 역할을 이제 대신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뀐 것이죠. 이렇게 대표적으로 운동 선수들이 그 크샤트리아 계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요, 군인, 경찰, 운동 선수 이 정도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크샤트리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이쪽 길로 빠지면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반대로 어둠의 길로 빠지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뭘까요? 조폭들입니다. 그 폭력 집단, 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 온몸에 문신 있고 그야말로 싸움을 즐기고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 그런 그 무지막지한 용맹성을 보이기도 한데, 이러한 것은 크샤트리아적인 성향이 부정적인 길로 접어들었을 때 나타나는 부장역입니다. 이러한 크샤트리아적인 성향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용기, 용맹함은 이성적으로 컨트롤이 될 때 장점으로 발휘되지만은 이성적인 컨트롤이 되지 않을 때는 굉장히 사회에 큰 해악을 미칩니다. 아주 사회의 골칫거리가 되죠. 범죄자들이 상당히 크샤트리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무사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경찰도 크샤트리아적인 성향이 있고 이 범죄자들도 크샤트리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고 한쪽은 사회에 부정적인 그 해악을 미치게 되죠. 이처럼 크샤트리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직업을 잘만 선택하면 본인도 아주 행복하고 주위의 존중을 받으면서 아주 그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군인, 경찰, 운동선수, 또 그리고 뭐냐면 소방관들도 정말 멋있죠.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정말 봉사와 헌신의 정신과 강한 육체가 필요한 것이 그 바로 소방관들이죠. 또 하나는 요즘에 많이 들고 있는 경호 업무, 경호원들 멋있잖아요. 우리 때는 옛날에 그 보디가드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 세계적으로 히트한 영화가 있었죠. 아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아마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디가드 영화 검색해 보면 정말 재미있는, 우리 그 옛날 그 중년 이상의 사람들이 즐겨봤던 영화가 지금 봐도 아마 그렇게 촌스럽지 않게 아주 그 세련된 영화로 나올 겁니다. 뭐 요즘에도 그렇게 그 스트리밍 서비스로 그런 옛날 영화도 그 서비스가 되고 있으니까요. 바로 그런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은 보디가드들, 경호원들, 경호회사 직원들이 또 대표적으로 크샤트리아적인 성향을 그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미있는 게 그 용인대인가요? 용인대, 옛날엔 그 뭐 용인대가 지금 뭐 한국 뭐 유도 대학으로 바뀌었나요? 그게 이름이 바뀌기도 하죠. 이제 그 대학 출신들, 유도 대학 출신들이 상당수가 뭐 강력계 경찰로 가기도 하고, 또 일부는 또 이렇게 조폭과 같은 조직으로 가기도 하고, 또 일부는 상당수가 또 이게 그 경호 회사에 취업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그 경호 회사에 취직을 해도 나름대로 뭐 보람 있는 일을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그 경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다 보면은 오늘날에는 굉장히 그 어떤 조직의 그 일부 그러니까 큰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그 뭐랄까 자신이 자부심을 느끼기보다는 하나의 그 소모품으로 그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그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 크샤트리아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현대사회에서 겪는 고충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호 업무에 종사하지만 경호 업무는 이렇게 군인이나 경찰처럼 자부심을 느끼고 국가와 사회를 지킨다는 자부심을 느끼기는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개인을 지키거나 사회를 지키거나 회사를 지키거나 또 때로는 자신이 지키는 그 대상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때 회의감이 든다고도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크리스차트리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종사하는 일인데요. 이것도 하나하나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죠. 그 보디가드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지 참 옛날에 그 영화를 봤던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았죠. 이렇게 경호원이 연예인이나 스타를 경호하다가 둘이 사랑에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이것은 뭐 서양에서도 많았고 우리나라에서도 간혹 예전에 보면은 아주 유명 스타들이 경호원들과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그것은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죠. 모르겠습니다. 그 연예 기획사에서는 경악을 할 일일지 모르지만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는데 그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렇게 해서 드물게 또 결혼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경호원의 그 낮은 사회적 처우 때문에 그 스타의 높은 고소득을 누리는 것이 때로는 사람 간의 갈등을 또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감정만 가지고는 사랑의 감정만 가지고는 그런 사회적 지위의 격차를 극복하기가 어려웠다더라. 뭐 이런 후일담들도 우리가 종종 듣기도 합니다. 이렇게 크샤트리아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또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주로 이 크샤트리아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사회에서 어떤 일에 종사하는 일을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에는 또 이제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사회에서 주로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크샤트리아라고 해서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합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을 못할 정도로 직업이 수백만 가지가 있잖아요. 이 수백만 가지의 각각의 성향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종사를 하고 있거든요. 또 너무 얘기를 많이 하면은 지루해질지 모르니까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얘기를 하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서 이 사회가 어떻게 순환되는지 좀 더 깊은 얘기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카.